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요새 다시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더운 날씨지만 촬영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요새 다시 좀 난리이긴 하니까 마스크 꼭 챙기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두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파주에 있는 맞춤형 단독주택 분양 현장입니다. 현재 입주 전 새로운 타입이 완성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촬영에 나섰고요. 여기는 맞춤형이다 보니까 모델하우스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 집을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필지를 선택을 해서 원하는 대로 맞춰서 지을 수 있는데 4억 중반대에서 5억 초반까지 다양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 현장이니까 이 가격대에서 운정 신도시와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파주에 있는 단독주택을 찾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오늘 영상 또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제가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할 건데요, 키로수하고 이런 것들 자세하게 기재를 해 드릴 거니까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할 집은 저쪽인데요, 저쪽 주차장이 마감이 안 돼 있어서 여기에 있는 주차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차 셔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가 옵션이니까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차량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15평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원한다면 안쪽을 더 파내서 추가 주차 공간을 만드셔도 되고요, 여기에 멀티룸을 하나 더 만드셔도 좋습니다. 멀티룸까지 만든다면 멀티룸에서 볼일 다 보시고 계단을 만들어서 3대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도 가능합니다. 이쪽에 수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전기 콘센트도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면 창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꽤나 깊숙합니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꽤나 이 깊숙한 창고가 이 폭도 여유가 있어서 쓰기가 참 좋은데요, 여기 주차를 하고 바로 짐을 싣고 나갈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짐들을 갖다 놓으시면 좋고요. 캠핑 요새 많이 하니까 캠핑 용품들이나 이렇게 골프백 이런 거 보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밖에 공사 중이라 좀 시끄러우니까요, 제가 빨리 저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대문이 있으니까 이쪽을 통해서도 세대 진입이 가능하고요, 주차를 하고 나서 이쪽 문을 통해서도 세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계단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현관문이 있고요, 마당은 현관을 지나쳐서 있습니다. 마당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당은 디귿자 형태로 생겼습니다. 여기가 앞마당에 해당하는 공간이고, 쭉 따라서 들어가면 저 끝에는 수도 하나 있고 이쪽에 옆마당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마당, 옆마당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집을 저 끝으로 최대한 밀착시켜서 지으면 앞마당이 더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뒷공간이 너무 답답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면 처마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나중에 폴딩도어를 설치를 하면 추가 연장 공간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뒤에로 와보면 한쪽을 현무암으로 설치를 해놓은 이런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대형 창고 같은 거 한 3개, 4개 정도 갖다 놓으면 여기 잔짐들을 또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용도로 쓰셔도 좋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 뒤에 보면 보일러실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일러실은 이 바깥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 공간은 아주 넓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보일러실이 바깥에 하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방금 보셨겠지만 이 지역은 도시가스 난방은 아닙니다. 충전식 LPG를 사용을 하고요,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데 하수는 오수 직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은 대지가 약 100평 정도 되고요, 건축 면적은 48평입니다 1층이 25평, 2층이 15평, 다락방이 8평에서 48평으로 만들었고요,
골조는 경량 목구조입니다. 또 외장은 CRC 보드, 시멘트 보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난연 1등급입니다. 그래서 불에 거의 타지 않는 고가의 마감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뭐 모노타일이나 세라믹 사이딩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 마감재보다 더 고가의 라인이라서 추가 비용을 내셔야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는 평당 대지 가격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185만원인데요 운정 신도시하고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185만원의 땅은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가격대고요. 여기 평당 공사비는 550만원이니까 요 기본 정보는 미리 참고를 하셨다가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제가 마당부터 좀 살펴드렸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내부 공간을 좀 보겠습니다. 세대 현관문은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크기는 일반적인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자주 신는 신발을 넣어줄 수 있도록 틈이 있고요. 신발장은 깔끔하게 3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은 작긴 하지만 창고도 있었습니다. 자, 저 안쪽까지 해서 기본 수납이 가능한 계절용품 보관할 수 있는 자투리 창고가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중문은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삼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소등 버튼은 들어와서 이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거실 공간인데 이 거실을 본다면 여기 어디서 본 듯한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기억이 나실 수 있도록 제가 보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거실 크기는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바닥 면적 25평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더 넓게는 안 되냐? 가능합니다. 다만 이 평수를 더 늘려야겠죠. 25평이 아니라 뭐 28평, 30평 이렇게 늘리셔야 되는데 1층에 방이 필요 없다면 이걸 빼고 거실을 더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1층에 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더 큰 거실을 원하면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메인 방향은 이쪽이 남향입니다. 남향 위로 해서 채광창이 2개 만들어져 있고요. 좌측면이 동향인데 이쪽도 창이 하나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창이고 옆으로 해서는 디자인 창이 4개 채광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넉넉한 거실이고요. 사용된 창호는 미국식 시스템 창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유리는 3중 로이 유리가 사용이 됐습니다. 또 여기 바닥재는 이 방까지 이어지는 모든 공간이 헤링본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트월을 본다면 조금 더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요거 본 것 같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아트월에 사용된 코발트 블루 도장 마감은 예전에 모델하우스로 썼던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신 건데 아트월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타일을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마감재를 요청을 하시면 그걸로도 얼마든지 시공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이 또 오픈형이다 보니까요.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이 5,000이 넘고요. 방 쪽이 2m 5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방도 높은 편이고 거실은 오픈형이라 뭐 특별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문을 통해서 당연하지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앞마당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 앞에는 집이 안 지어지나요? 아니요, 지어집니다. 이 앞쪽 땅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필지들이다 보니까 집이 들어서게는 되는데 이 앞에 집이 들어선다고 해도 특별히 해가 들어오는데 방해받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쪽에 지금 집이 하나 있죠. 그리고 그 뒤로 해서 집이 있습니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집을 짓는 거다 보니까 특별히 해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앞이 그래도 나는 집이 있는 게 싫어요 라고 한다면 뻥 뚫린 전망을 확보한 땅도 있으니까 그 땅을 선택해서 집을 지어 보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앞마당으로 출입할 수도 있고요. 이 동쪽 창을 통해서도 옆마당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나가보진 않겠습니다. 옆마당은 밖에서 봤으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이 거실이 오픈형이다 보니까 이 주방 라인에 설치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1자 형태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또 넉넉하게 주방을 만들어 놨고요. 먼저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내력벽이 있는 이 구간에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반이 채워져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아래쪽도 공간이 꽤나 됩니다. 청소 도구함이나 주방의 연장 수납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옆으로는 아일랜드 식탁이 쭉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레벨이 높고 이쪽은 낮고, 그래서 여기를 식탁 대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최대 6인용 식탁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추가 식탁을 설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에다 설치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지나다니는 동선이 쾌적하지는 않겠죠. 이따가 보실 다용도실이 엄청 넓기 때문에 거기를 다이닝룸처럼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보조 쿡탑이 하나 있고요. 저 끝에 보면 이렇게 메리평 전기 콘센트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두 번 누르면 두 번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자, 이쪽에 또 창이 하나 크게 있죠. 이쪽을 통해서도 옆마당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런 공간이 하나 있는데, 지금 냉장고가 하나 빌트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김치 냉장고 어디에 둘까요? 예, 여기에 두시면 됩니다. 가능은 한데 여기에다 두는 게 좀 답답하다 그러면 이따가 보실 대형 다용도실에다가 설치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빌트인 되어 있는 건 메인 냉장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추가 옵션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 형태로만 만들어서 기존에 쓰시던 냉장고를 설치를 하시면 좋겠죠. 또 이쪽은 상하부장 채워져 있고 이쪽은 하부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 수납이 가능한데, 제가 방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 팬트리 공간과 이 다음에 보실 다용도실을 활용한다면 주방의 수납 공간은 아주 넉넉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기창은 이쪽에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에는 레인지 후드하고 아래쪽에 메인 쿡탑 3구 전기 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을 살펴보셨고요. 이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은 안쪽에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넉넉한데요. 폭도 2000이 넘고요. 길이도 상당한 편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다 두고도 절반 이상이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이닝룸처럼 쓰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김장도 여기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다용도실이 확보되어 있고요. 또 뒤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가보면 제가 처음에 이 안쪽까지 들어가서 보여드렸던 보일러실이 나오고요. 이 옆을 보면 제가 여기 창고 공간으로 써도 좋을 것 같다 라고 했던 현무암 바닥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공간으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에서도 뒷마당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욕실을 볼 건데요. 욕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건식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상판 레벨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세면용품 이상을 놓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위에는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 보면 환기창도 있고 환풍시설도 되어 있고요. 칸막이 샤워부스를 통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 저 안쪽 공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기가 이쪽에도 하나 있고요. 안쪽에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청소용으로 만들어 놓거나 샤워를 이쪽에 나와서 서서 할 때는 이쪽에서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두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데는 설치가 되어 있는 양변기가 있고요. 위에는 2단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층 욕실에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 올라가기 전에 1층에 있는 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방은 여기서 보면 좀 작아 보입니다. 이유가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쪽에서 본다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기 전 사이즈가 3000에 3000이 조금씩 다 넘거든요. 그래서 작은 방은 아닌데 이게 이렇게 돌출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방이 조금은 협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침대를 갖다 놓으면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침대만 갖다 놓고 침실 전용 공간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창이 크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도 마당으로 출입이 가능하고요.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온도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죠. 이 방을 포함해서 거실, 이 위에 공간들도 모두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한 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1층 공간을 보셨는데요. 오픈형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자 주방이 있고, 뒤에 대형 다용도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긴 하지만 팬트리 공간도 있었고, 욕조가 설치된 욕실도 있고, 방금 보셨던 1층 방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닥 면적 25평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크기다, 최대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넓어야 된다 그러면 바닥 면적을 더 늘리면 가능합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제 1층은 모두 살펴보셨으니까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폭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쯤에서 이렇게 한번 틀어서 올라가니까 안정적인 느낌도 있고요. 자, 올라오면 여기도 어디선가 본 듯한데 하실 겁니다. 거의 1차의 모델하우스 그대로를 갖고 와서 거의 그 구조대로 적용해서 만든 집이긴 한데 조금씩 달라진 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층에 있는 메인 욕실에는 양변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세면대인데 역시 상판 레벨이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아래쪽에는 기본 수납도 가능하고 거울이 있고, 이쪽에도 수납장은 작긴 하지만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이 되어 있고요. 환풍 시설도 되어 있고, 이렇게 문이 달린 샤워부스를 통해서 공간도 분리가 되어 있는데, 샤워기가 조금은 특이합니다. 뭔가 조금 고가의 느낌 있는 그런 샤워기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실제 고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욕실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쪽에 작은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2층에 좀 작은 방이죠. 들어가는 구간에 이렇게 수납장을 채워놨는데, 예전 모델하우스에는 제가 여기 서서 끝에서 한참 얘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책상이 하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공부를 잘했네 못했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수납장을 채워놨습니다. 근데 예전 모델하우스처럼 여기를 책상으로 채워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2층에 있는 조금 작은 방, 조금 작은 방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이 방이 작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넉넉한 방입니다. 방향도 남쪽으로 창을 만들어서 개방감을 좀 살렸고요. 층고가 높은 방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층고가 꽤나 높습니다. 3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2층에 조금 작은 방이고, 그럼 더 큰 방이 있겠네 하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더 큰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는 이 구간에는 선반을 이렇게 제작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건들, 인테리어 하실 수 있도록, 소품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꾸며 놨고요. 이 큰 방 들어가는 이 입구에는 인터폰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층에서도 방문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2층의 큰 방입니다. 정말 엄청 큰 방이 여기 하나가 있는데, 예전 모델하우스 타입하고 좀 다른 점이라면 저 바깥에 있는 베란다 공간이 조금 더 협소해지고 방을 더 늘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큰 방에도 에어컨은 저 끝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은 동쪽으로 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란다가 하나 있는데 좀 작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나와서 그냥 머리 식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쪽 방향으로 해서는 산이 쭉 펼쳐지고 그 뒤로 해서 40만 평의 숲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로 해서는 안방에 욕실이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를 안방으로 사용을 하시겠죠. 대신 여기는 환기창은 없습니다. 환풍 시설만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2층의 메인 욕실에서 보셨던 그 양변기인데 조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이트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달린 샤워부스 건너편으로 가서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이렇게 미니 세면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합쳐놓은 샤워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드레스룸 공간은 좀 특이하게 생겼죠. 반듯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락방처럼 꺾여 내려가는데, 이 공간이 이 다락방처럼 연장을 한 공간이라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는 여기를 다락방처럼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전용 면적에 포함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도 반듯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 버전 그대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행거도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납 가능하고 공간도 꽤나 넓은 편입니다. 또 안쪽에 이렇게 문을 달아놔서 안쪽으로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드레스룸 공간까지 해서 2층에는 큰 방, 조금 작은 방, 욕실 2개가 있고 드레스룸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이 오픈형이 싫어요 라고 한다면 뚫린 구간만큼 다 막아서 여기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도 25평, 위에도 25평이 되니까 건축 면적은 50평이 되겠죠. 그럼 더 넓게 쓰실 수 있는데, 보통은 이런 개방감 있는 오픈형을 선호하나 보니까 이렇게 이 집도 만들어 달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락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락방은 올라오면 뭐 크게 특별한 건 없고요. 저 끝에 보면 여기는 전기 패널을 사용하는 난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락 공간만 보일러 난방이 아니고 전기 패널을 사용한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이렇게 천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열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가능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는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냥 이런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안쪽에도 공간이 있긴 한데요. 여기는 그냥 뭐 작은 수납 공간 이런 거 수납장 갖다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특이한 거는 이 다락방에 보통은 벽걸이 에어컨 많이 하는데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해 두셨더라고요. 에어컨이 다락방에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층고는 여기가 2m가 좀 넘고요. 갈수록 내려가는데 천창 가기 전에 이 정도 되는 구간쯤이 1m 65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창 아래로는 성인이 서서 다니기에는 좀 어렵다. 그냥 수납 공간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그런 공간으로 놀이방처럼 꾸며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주 오랜만에 파주시 오도동에 있는 맞춤형 단독주택 하나, 전원주택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지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면 4억 중반 정도 됩니다. 땅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5억을 넘는 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하고 집하고 같이 지었을 때 5억을 넘지 않는 선이니까 이 정도 금액대에서 운정 신도시하고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파주에 있는 전원주택을 찾고 있다면 직접 나와서 둘러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상주 인원이 원래 전데요. 제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전에 방문을 하겠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줘서 상담 예약을 하셔야지만 여기 와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셨다가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